But if we're gonna be honest, I tell you that I miss you, that I would do anything to feel you, but I won't, 'cause we've grown numb. Oh, that if we're gonna be honest, I tell you I forgive you, that I'm so sorry that I hurt you, but I won't, 'cause we've grown numb. Oh, that we're not gonna be. 그래서 한국에서 초청소장 발급 이후에 준비해야 되는 서류, 가족 동반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문제사실증명서, 그리고 에이즈 검사, 건강검진 그거, 그리고 이제 초청장 발급 전에 보내드려야 되는 서류 같은 게 있어요. 그건 이제 대학교 졸업증명서 같은 거 이런 거 필요하시고, 이런 것도 블로그에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얘기로 하다 보니까 빼먹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두서없이 얘기하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블로그로 정리해서 올려드릴 때는 깔끔하게, 나중에 꼭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봐주세요. 한국 가면 사실 정리할 게 많아요. 카드 같은 경우 유효기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것도 체크해가지고 하시는 게 좋고, 면허증 갱신 기간도 어느 정도 남았는지 확인해가지고, 만약에 갱신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 하면은 미리 갱신하시는 것도 방법. 제가 보니까 면허증 유효기간이 한 2년 정도 남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1년인가 1년 6개월 남았을 때 갱신을 해야 된다는 그 기간이 있었는데, 근데 해외 출국 예정자들은 그게 조금 1년 정도 더 안에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있더라고요. 예외 기간. 그래가지고 저는 딱 거기에 돼 있어가지고, 원래 갱신해야 되는 기간보다 좀 더 몇 개월 더 많이 있었지만 해외 출국 예정자이기 때문에 신청을 해가지고 새 면허증으로 발급받아서 갖고 왔어요. 그것도 혹시 놓치시는 분들 있으시니까 참고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가장 또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경유 비행기 타기. 경유 시 짐 연계가 되나요? 경유 시간에 따라서 짐이 연결되는지, 아니면 티켓을 짐을 찾고서 다시 붙여서 발급받아야 되는지, 이거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 두 개 다 겪어봤어요. 모스크바에서 한국 갈 때도 저는 동방항공, 중국항공 이용해봤거든요. 보통 그전에는 노선이 두바이 경유, 그리고 터키 경유, 우즈베키스탄 경유,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들어왔었어요. 요즘은 거의 다 중국항공 이용하죠. 저도 약간 선입견이 있었는데 동방항공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만약에 다시 직항이 생긴다고 해도 저는 굳이 경유 텀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다고 가정하에 2시간, 3시간밖에 안 된다. 저는 다시 동방항공을 탈 것 같아요. 일단 비용이 너무 저렴해요. 그리고 23km짜리 2개가 무료예요. 저 그전에는 무조건 대한항공만 타고 다녔거든요. 대한항공은 23km 하나고, 전 모닝캄이라서 뭐 하나 더 있었긴 했지만 그 모닝캄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항상 꼭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는 비행기 값도 되게 저렴한데 수화물이 2개가 무료니까 사람 2사람이면 4개가 무료잖아요. 장기 거주하는 사람 입장으로는 이 캐리어 요금이 오버차지 안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정도 따졌을 때 충분히 나는 이거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좌석 시트 간격도 되게 넓어서 약간 쾌적했어요. 승무원들이 저 같은 경우 중국어를 전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영어 소통 충분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베이징 경유에서 다신 공항을 이용했었어요. 다신 공항에서 사람들이 일부러 영어를 안 쓰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긴 했는데, 번역기로 영어를 보여주면 또 그걸 읽어요. 읽고 영어로 답을 줘요. 제가 봤을 때는 할 줄 안다는 거거든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근데 굳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이거. 어쨌든 기내에서는 영어를 직접 쓰는 데에서 불편함이 없었고, 공항에서도 번역기를 통한 영어 소통은 불편한 게 없었어요. 다 알아듣고 거기에 맞는 제가 원하는 답을 또 영어로 번역기를 굳이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맥도날드 음식 주문했을 때도 거긴 다 메뉴는 써있긴 했지만 주문했을 때 불편함은 전혀 없었어요. 번거로움은 있죠. 이게 굳이 번역기를 통해야 된다는 거. 번거로움은 있었지만 불편한 건 없었고, 그리고 경유. 모스크바에서 한국을 갈 때는 티켓을 2개를 줬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경유 텀이 한 6시간 정도 됐었거든요. 저 처음에 몰랐는데 원래 다 경유를 할 거니까 티켓을 2개 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유 시간에 따라서 티켓을 먼저 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일단 나갔다가 다시 재수속을 받고 들어와서 짐 붙이는 것부터 해서 티켓팅 다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 2가지 다 겪어봤는데, 나갈 때는 6시간, 7시간 요 정도는 그 수화물 연결도 해주고 굳이 짐을 찾아서 나갔다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서 처음부터 티켓을 발급할 때 2장을 모스크바 공항에서 줬었어요. 그러니까 티켓을 2개 줄 때는 짐 연결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꼭 물어보세요. 뭐 착오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시고 인천공항에서
다시 모스크바로 올 때 똑같이 동방항공 이용해서 베이징 다신공항을 경유해서 들어왔는데 인천공항에서는 집 연결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모스크바에서는 해줬는데 왜 안 되냐.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서비스가 더 잘 돼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게 서비스랑은 별개로 그 항공기 그 시간 스케줄이랑 운행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홈페이지는 무조건 당연히 집 연결이 안 된다 아니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왜냐하면 책임 소지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책임 회피성으로 집 연결이 되는 노선이어도 모스크바로 올 때 경유 시간이 20시간 정도 됐었어요. 거의 하루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하루를 넘기진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경유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에 따라서 지금 수화물이 연결되겠다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 공항에 있는 사람들도 다 친절했던 것 같아요. 그냥 말이 안 통한 것 뿐이지 그렇다고 불친절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경유할 때 짐을 다시 찾았다가 밖에서 기다렸다가 라운지를 이용하기가 힘들었고 그리고 근처 호텔에서 잘까도 했는데 제가 애를 데리고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기도 좀 번거로울 것 같아서 그냥 공항에서 있자 해가지고 있었는데 편의점 같은 게 있긴 한데 딱히 먹을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스타벅스도 있긴 한데 거기서 계속 얘랑 뭐 먹으면서 시간 보내기는 저는 좀 길었었고 잠깐 의자에서 노숙 아닌 노숙도 하고 했었는데 나쁘지 않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뭐 살면서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경험 삼아 해볼만 한 것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애가 조금 크니까 하는 거지 깐난쟁이면은 그거 힘들어요. 그렇게 안 하십니다. 차라리 비행기 시간이나 날짜를 바꿔가지고 경유 텀이 좀 안 나는 거 그거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처럼 약간 거의 친구처럼 지내는 상황에 애가 좀 많이 크면은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유하실 때 어디로 가야 되나 이렇게 많이 하세요. 그러면 출국장 나가는 쪽에 가다 보면 오른쪽에 트렌짓 하는 데가 있거든요. 좀 작아요. 근데 간판이 크게 써 있어서 놓치진 않아요. 거기 가면은 이런 작성표를 하나 하시면은 이거 써서 제출하면은 그 여권에다가 스탬프를 찍어줘요. 144시간 동안 중국에서 머물 수 있는 도장을 찍어주시는데 그걸 받고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시면 티켓팅 하시는 분이 그 도장 찍힌 거 있으니까 굳이 뭐라고 안 하세요. 그러니까 경유할 때 중국 비자 필요하나요? 하는데 필요 없으세요. 그냥 그 공항에서 해결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냥 그 걱정 말고 나갔다가 다시 입국 수속 받고 짐 붙여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번거로울 수 있는 게 경유할 때 오히려 이 비행기에서 저쪽으로 갈 거잖아요. 근데 이게 경유하는 짐 검사를 굉장히 꼼꼼하게 해요. 오히려 이때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1시간 이렇게 걸리는 게 아니라 전체 그 한 30분 정도 소요되는데 그래서 경유 텀이 짧으신 분들 보통 뭐 2시간이면 가능할까요? 3시간인데 괜찮을까요? 충분하세요. 빨리빨리 처리는 해주는데 이제 배터리 같은 거 기내용에 가방에 작은 거라도 다 차잖아요. 카메라 이런 거, 노트북. 그래서 그런 거는 미리미리 꺼내놓어서 준비하시고 계시면 좀 더 빨리 경유 절차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다 찍어요. 엄청 그 카메라로 다 찍기 때문에 그런 게 자꾸 주섬주섬 나오면 시간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미리 다 꺼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전체적인 시간이 많이 들진 않아요. 그래서 1시간 40분 정도 경유 텀 있으신 분도 충분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저 때는 없었는데 그 경유하러 가는 그 동선 있잖아요. 동선에서 저는 찾아갔거든요. 안내표를 보면서. 근데 그 공항에서 발권할 때 노란색 스티커를 요즘은 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경유할 때 몸에 붙이고 있으면 모스크바냐 뭐 상트냐 이런 데 있잖아요. 경유 최종 도착지 그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모스크바면 이쪽으로 와라 이렇게 공항에 있으신 분들이 소리로 알려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모스크바 뭐 상트페테르 그 노란색 스티커를 붙이고 계시면은 빠른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스티커 잃어버리지 마시고 발권할 때 받았던 거 가지고 계셨다가 경유하려고 짐 꺼내서 내려가실 때 딱 붙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빨리빨리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유 생각보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중국 비자 필요 없으니까 그거 고민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텀이 길다 그러면 짐을 찾으셔야 돼요. 찾아와야 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티켓을 2개 안 줬다 그러면 100% 짐을 찾았다가 나갔다가 들어오시는 경우가 거의 맞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발권할 때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하고 사이트상에서는 무조건 당연히 연결 안 된다 이렇게 써있는 경우가 한 90% 이상인 것 같아요. 특히 한국에서 발권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사이트는 그렇게 써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서 얘기 들어보면 모스크바에서는 동방항공 사이트에서 보고 띵코프 트래블에서 예약을 했었거든요. 러시아에서 나가시는 분들은 뭐 여행사 사이트도 있지만 잘 안 될 때는 오전 트래블이나 팅코프 트래블 거기 페이지에서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캐시백 같은 거랑 그 프로모션 같은 거 적용받으면 실제 내가 이 금액에 티켓을 샀지만 캐시백 같은 걸로 해가지고 더 많이 경제적으로 구매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 시기마다. 그래서 그런 거 잘 활용하시면은 좋죠. 어차피 타는 비행기인데 그렇게 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얘기가 많이 길었나요?